원서 읽기랑 문제집 풀기의 비율을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냐.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디베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논란이 있는 주제가 있어요. 원서 그리고 문제풀이. 이 두 가지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냐? 완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잘하는 애들을 많이 봤을 때 둘 다 하긴 해요. 그렇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원서 읽기랑 문제집 풀기의 비율을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이 중요하고, 네네. 원서 읽기랑 문제집 풀기의 장점이 뭐냐, 그리고 단점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네. 어떤 거에 지금 중점을 둬야 되는 단계구나, 시기별로 이렇게 혹은 일단, 여태까지 싸우는 네. 거 별로 이제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쉽잖아요. 아, 원서 읽으면 돼, 문제집 풀면 돼. 그게 아니라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비율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 네. 둘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 네, 그 네. 말씀이시죠? 한쪽만 하면은 완전하게 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도 예. 동의하는 바예요. 네. 문제집의 네. 장점이 뭐냐. 접근하기가 쉬워요. 학생들 마음을 보면은 좀 수월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의 부담이 적어요. 문제집은 뭐 두세 쪽에 그냥 한 사이클 끝날 네, 게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운데, 이제 두꺼운 책 딱 보면은 시작이 너무 힘들어. 이게 그 엄청난 그 압력, 그게 쫙 느껴져요.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그림이 없어, 컬러도 없어. 아, 힘들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문제집은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나마. 그리고 지문 읽는 양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확 넘어가요. 읽는 양에 비해서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니까 느낌이 있어요. 나 좀 했어, 벌써 한 3분의 1 했네, 이런 마음이 들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문 자체에 아주 큰 관심은 있지 않아요. 상당수의 학생들은 점수만 잘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네가 앞으로 보게 될 문제랑 유형이 똑같아, 비슷한 거야 하면은, 요것만 하면은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네. 비슷한 문제를 공부하면은 비슷한 문제 잘하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제 수박이 있으면은 겉을 핥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왜 생기죠? 그 똑같은 걸로 공부하면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수능에 있다. 수능의 지문의 길이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능이 약간 좌지우지 하잖아요. 수능의 지문이 길지 않아요. 수능 지문을 보고 뭘 새로운 걸 좀 배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짧아가지고 수능 지문이 짧으니까 다른 문제집도 다 짧은 거예요. 뒤에 보이시는 이런 문제집이 지문이 짧은 편이에요. 수능 따라가니까 필요한 사고력이라든가 배경 지식 쌓는데 지문이 너무 짧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요. 너무 짧으니까 뭐 얘기 시작하려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지문 하나를 7분, 8분 읽으면, 근데 모의고사 수능은 2분, 뭐 이 정도, 2분도 안 되게 읽어야 2분도 안 되잖아요. 되죠. 네. 정신이 없어요.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오히려 저는 진짜 원하는 거는 수능 자체가 미국 SAT에서 가져왔잖아요. SAT는 지문이 길어요. 문제가 막 10문제씩 달려있고 막 이래요. 한국 수능도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수능이 그렇게 바뀌면 이런 문제집의 지문도 길어질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몰입이 되고 배경 지식 쌓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SAT 지문도 짧아요. 배경 지식 쌓고 사고력 키우기에는 지문이 짧은 게 가장 큰 좀 단점이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네. 지문이 짧으니까 좀 아이들이 이거는 괜찮아, 참고 이겨내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좀 방해가 된다.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은연중에도 느꼈고, 갈수록 좀 뚜렷해지기는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는 좋은데 문제집만 풀었을 때는 언젠가부터 안 느는 느낌이에요. 어느 일정 지점까지는 쑥쑥 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 수능 문제를 공부하는 게 맞아 했는데, 여기 일정 정도 지나가면은 왜 느는 느낌이 안 나지? 좀 답답해져. 여기에 원인이 꽤 있는 것 같군요. 깊이가 없어요. 근본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운 포맷이다, 생김새나 구조 자체가. 유튜브로 치면 쇼츠다. 쇼츠 많이 보면은 안 좋잖아요. 이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쪽 시간 내갖고 5분만 있는데도 이제 몇 개 볼 수 있어. 그걸로 이제 온전하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 같은 거를 취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영어도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하늘과 땅이에요. 거의 단절이 돼요. 책을 좀 많이 읽고 자구력이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런 베이스가 없는데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잘 본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어. 번역을 해놔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해설지를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슬퍼요. 열심히 문제 많이 풀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책 읽기죠. 문제집 중에서도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수능은 정말 짧아요. 수능 탭스 요거 두 개는 진짜 짧고 약간은 그래도 좀 길어서 어느 정도는 온전하게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그나마 이제 터플이나 SAT 같은데요. 살짝 한 번씩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럴까요? 싶습니다. 요것은 바로 수능이죠. 수능 문제인데 모의고사도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 수능이기 때문에 좀 더 글밥이 빽빽한 느낌이 있어요. 23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11, 12, 15줄에서 20줄 정도 되는데 요거 갖다가 아무리 맛깔나게 요리를 잘해도 어떤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단편적이다, 피상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갔을 때 얼마나 공부를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그거 능력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문 자체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분야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짧은 지문에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한쪽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짧은 지문도 아이들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심리학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나오기 어려운 거 과학이나 물리 이런 거는 2분 만에 읽은 지문에서 배경 지식하고 좀 줘야 되잖아요. 주기가 어려워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거 경제 지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짧다 보니까 한쪽으로 비대해지는 거예요. SAT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덜해요. 물론 심리학 지문 많은 건 맞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길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 설명이 근데 훨씬 많아요. 과학 지문이랑 토플도 같습니다. 과학도 많이 나오고 좀 다양해요. 이 정도가 이제 수능 지문이고 다른 지문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교재인데요. Subject Link라는 책인데 이걸 많이 보세요. 이런 정도 책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챕터가 시작이 되면은 딱 이게 3 하고 컬러로 색깔 쫙 깔아주는 거죠. 안정감을 줍니다. 좀 보고 싶잖아요. 어휘를 먼저 정리해 주는 거죠. 애들 단어 모를까봐. 사진까지 같이 있으니까 매칭이 되네. 플랩이 이게 날개짓 하는 거구나. 이것도 실은 감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이 꽃을 나타내나 유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세스네이션인데 이건 좀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있다는 게 중요하다.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링컨이 그 머리 뒤에 총 맞았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no war 이렇게 써있고 opposed. 이거 어렵네. 이게 쉽지 않네. 사전에 그냥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진이 있다. 도움이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림이랑 같이 하면은 좀 남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빈칸 채워보면서 바로 써먹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얘를 쓰는 거구나. 이건 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교사본이라서 그렇고 학생용에는 이 답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죠. 지문이 있네요. 지문은 또 항상 이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뭐냐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문단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전달하는 거죠. 이 정도면 생각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구나. 어디 가서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은 마치 나비 효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쌓는 느낌이 나네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느낌? 요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깊진 않은데 어느 정도. 글이 아이들이 읽기 참 좋아요. 조리 있게 잘 써놨잖아요. 네 문단은 딱 해놓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라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글의 구성 자체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놓은 거예요. 단어 개수도 280개 딱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요거는 좀 짧지 않잖아요. 이게 좋아요. 이 구성 자체가 딱 깔끔해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나이대가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좀 지문이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길고 오히려 수능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지문은 짧아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죠. 이건 다음에 문제 푸는 거죠?
뭐 문제 유형은 실은 다 똑같아요. 탭스든 수능이든 네. 뭐든 비슷하잖아요. 주제 네. 물어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지문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똑같죠. 빈칸 채우는 연습하는 거 이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용이 상기가 될 것 같네요. 네.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네. 구성이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초등 중등 아이들이 보는 리딩 교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은 터프 느낌 나는 교재죠. 정확한 명목은 없어요. 어떤 네. 특정 시험에 타겟팅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네. 길이가 아주 길지 않은 그런 음. 지문으로 익혀보는 건데 제목은 아주 잘 좋네요. 네. Song of the Humpback. 고래 같은 애가 노래 부르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 네. 같아요. Why do they sing? 왜 얘네 노래하고 있지? 네. 뭐 이런 거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 책의 특징은 문제가 한국 출판사에서 나온 것보다 어려워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짧게라도 글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주관식을 안 쓰고 막 넘어가는데 이 책을 풀 때 이거를 짧게라도 쓰고 그 피드백을 주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연계가 되네요. 네. 이 연계하면 좋아요. 문제집만 풀면 자기 생각이 많이 발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짧게라도 글을 쓰게 하면 좋아요. 크리티컬 띵킹이 나오잖아요. 아, 이 좋네요. 이 질문들이 단순한 질문들이 아니고 생각을 약간 하게 되고 이 작가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지? 글을 다시 읽어보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질문이고요. What other possible reasons can you think of? 열려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네요. 스스로 생각해서 쓰지 않으면은 네. 안 되잖아요. 저는 커리큘럼 짤 때 아이들 리딩 수준보다 지문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그러나 이걸 제대로 공부시키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휘 정리해주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진행이 되는 게 독해서 네. 이런 건데 요 교재 지문 길이는 토플이랑 길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설계 자체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음. 조금 더 지문이 기니까 미국에서 보는 시험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토플 교재인데 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네. The History of Vatican City. Vatican City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 거야? 네네. 뭐 이런 거. 요 정도면은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바티칸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래. 근데 이게 어떻게 나라가 된 거야? 궁금하지 않냐? 네. 내가 알려줄게. 일종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학생이 글을 쓰게 된다. 세 문단으로 이런 정도의 양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예를 네네.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타일은 토플식으로 조금 더 문제가 길고 보기도 긴 경우가 좀 있어요. 배경 지식 같은 거 정리하기도 좋고요. 배움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능 정도의 길이로는 배움의 즐거움은 좀 느끼기 힘들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독해 문제집은 조금 더 가능하다. 적합하죠. 그럼 이제 원서 읽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원서 읽기는 효과가 뭘까요? 몰입이죠, 몰입. 몰입. 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Prisoners of Geography. 제 실제로 이제 수업한 책이고요. 글만 있고 그림 별로 없어요. 어렵게 써놨어요. 딱딱하게 썼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쓰셔서. 그래서 이거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이들용으로. 나이대가 어리고 아직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도 줄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있는데 뒤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을 러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네. 내용들이 이렇게 풀러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글 다 있어요. 네. 이걸 하나를 네. 보면은 아니면 글을 읽거나 하면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몰입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러시아 얘기가 또 있어요. 지리가 됐으니까 역사. 이게 다 글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돼 있고 추우니까 아이스 때문에 이제 해로가 확보가 안 된다. 그게 이제 큰 러시아의 역사의 부분이고 네. 자원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어떠냐면 아이들을 만든 책이지만 쭉 있다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차이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주제는 뭐다? 지금 지리. 그리고 지리와 관련된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공통된 주제를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읽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두 시간을 읽어야 그때 좀 생각이 나거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하루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한두 시간씩은 읽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요만한 지문 읽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몰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책을 읽었을 때 흔히 말하는 원서라고 하는 책을 어린 나이에도 4-5시간씩 네네. 읽고 있는 애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 이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4-5시간씩 푼다. 이런 애들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몰입이 돼야지만이 네.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네. 혹은 감동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경우에만 이게 지속이 가능하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높냐, 요것도 따지는 게 의의가 있긴 한데 애초에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집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네. 영어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은 거의 다 몰입해서 책을 네. 몇 시간씩 읽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혹은 과거에 그렇게 읽었던 애들이 네. 지금 잘하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수능 지문도 필요해요. 물론 원서 읽기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감동을 해야지만이 글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이 진짜 좋아지려면은 감동한 경험 혹은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많이 하면은 좋은데 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론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두뇌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계세요. 학습이라는 거는 감정 없이는 학습이 안 돼요. 두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뇌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위협이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머리를 써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 요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감정이에요. 감정이 배제된 공부가 안 돼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로 판단 자체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런데 그 짧은 지문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 외적인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할 거야, 힘들어도 참아낼 거야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마음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의 생각과 동의를 하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이제 감동이잖아요. 이런 것이 생기면서 2시간 책을 읽었는데 이 시간이 좀 즐거웠어,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오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집니다. 감정을 생각을 안 했네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책을 통해서 실은 약간 소름 돋은 적이 실은 살면서 꽤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거 왜 배우는 거냐? 이제 문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겠지만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영어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지금 느끼고 있었던 고민들이나 힘든 이런 감정들을 몇백 년 전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그런 걸로부터 이제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은 영어가 제 안으로 좀 들어왔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감정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이 말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마 영어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을 수 있는데 영어가 제 마음 안에 감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문학 같은 거 읽으면 스멀스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거예요. 원래 수능이라는 시험이나 뭐 터플이라는 시험이나 왜 만들었을까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도와주는 게 책이잖아요. 네네. 권수가 달라요. 원서라고 말하는 줄글로 되어 있는 책의 권수랑 문제집의 권수, 어떤 게 많죠? 원서가 많죠. 네,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네.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몇십 배, 몇백 배 이 정도 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원서 중에는 문제집은 광고도 많이 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서가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찾아보면은 더 폭이 넓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는 것도 실은 일이긴 한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눈앞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걸 하는데, 원래 취지가 글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라면은 글을 가장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책이다. 책에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본래 의도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은 책 읽기를 크게 가져가고 문제 푸는 거는 필요한데 반 이상 넘어가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아까 이제 감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 일정 부분 감동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은. 그런데 문제집에 글을 쓰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써놓고 감동을 주겠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럴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쓰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뭐 한 장, 두 장짜리에 영혼을 담아서 나의 생각과 이것을 담아서 전달해 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 의식이 없는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해요. 이 원서는 짧은 이야기 책이라고 해도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감명스럽거든요. 슬프고 기쁘고 막 이런 게 네. 느껴져요. 네. 이 문제집 있는 글로는 힘들어요. 아이들이랑 얘기해보잖아요. 네. 엉클 톰스 캐빈이나 넘버 더 스타즈나 이런 네. 거를 읽고서 울었대요. 이런 경험을 한 애들이랑 문제집만 푼 애들이랑 네. 이거에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 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적어요. 맞아요. 이게 되려 즐거움의 요인이에요. 맞습니다. 더 지속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문제집 푸는 거는 수능 지문으로 눈물 흘린 적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네. 거의 없을걸요? 누가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고3들도 공부만 하고 있는 게 힘든 애들이 거의 다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은 한 12시, 1시 이쯤에 쇼츠 보든가 유튜브 보든가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시간 가지면서 스트레스 네. 풀거든요. 네. 근데 원서라고 하는 책으로 하는 애들은 네.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닌데 음.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 책이 다가와요. 한 책이 마음을 울립니다. 자기의 그 경향에 맞거나 무엇인가에 맞아 떨어져서 이 책은 좋아. 이 정도가 나오는 책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책을 여러 개 읽다 보면. 그리고 그럴 수 있게 책과 호흡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책과 호흡한다는 말이 꽂히네요. 유대인분들 파브루타라고 해서 네. 책 읽고 짝지어서 얘기 네. 나누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관심 있어갖고 좀 네. 찾아보고 이랬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이 옆에 있는 내 짝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책이랑 셋이서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얘를 하나의 존재라고 인지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셋이서.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잘하는구나. 이래서 효과가 좋구나. 네. 핵심을 꿰뚫고 있잖아요. 예, 아이가. 예. 이거는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이 작가와 이 독자 간의 소통의 수단이니까 그걸 네.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 감탄을 했어요. 이래서 잘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의식을 유대인들이 계속 전통으로 전승을 하는구나.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감명을 저한테 줬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존재했던 그 책이 아니라 네. 누군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렇죠. 책이지 그 사람이랑 나랑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분명하게 깨닫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렇죠. 맷 데이먼이 네. 거기 나오는데 네. 약간 천재예요. 교수가 너한테 친구는 제대로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있다고. 과거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네. 사상가들이랑 문학가들 그 사람들이 내 친구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된 거구나. 그야말로 세계가 넓어집니다. 우리 삶이 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네. 살아봤자 100살 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은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겪으면서 인생을 정리한 지혜 같은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고서 지혜나 지식을 얻고 입시는 망쳐도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입시를 망칠 수가 없어요 실은. 영어책을 좋아한다.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온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하버드 교수한테 수능 문제 풀리게 했더니 많이 틀렸다. 네. 옥스퍼드나 네. 하버드 재학생들 데려다가 네. 그 수능 문제 풀려봤더니 많이 네. 틀리더라. 네. 꽤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수능에는 문제집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집을 풀면 그 친구들도 도움이 될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처음 문제 봐서 그렇게 된 거지 네. 2주만 연습시키면은 네. 만점은 나올걸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최소 공부의 최대 효과. 이거의 광신도였어요. 어떻게든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최대한 효과를 뽑아내는 거. 수능 정도 시험이나 학군지 내신 시험에서 절대 안 통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대치동 정도 되는 학군지면은 수능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저희랑 포커스가 좀 달라요. 저희는 학군지 내신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보다 수능이
더 점수 받기가 힘든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코멘트 달아주는 게 저희랑은 굉장히 중점이 달라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수능만 목적이다 하면은 수능 문제집만 풀어도 1등급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 센스 있으면. 요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공부 센스 요게 있으면. 힘들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에 진짜 학군지의 내신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다면적인 거를 네네. 테스트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수능 타겟팅은 문제집만 풀어서는 내신 네. 1등급 받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2등급까지는 봤어요.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해서 2등급까지 내신 나오는 애들은 봤는데 1등급은 여태까지 한 10년 넘게 지역에 있으면서 내신은 1등급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문제집 부분으로만 공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뽑아내겠다. 이거는 망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위험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경험자. 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유혹이 상당히 심한데 이거를 하면은 안 돼요. 이 생각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시간을 줄인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되지가 않아요. 자꾸 멀어져요. 공부의 핵심 영어라고 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거를 보여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멀어져요. 문제를 맞춰야 돼. 시간을 줄여야 돼. 꼼수를 부리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점수가 떨어져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생겨나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는 안 나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오히려 기본적인 거.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능력을 내가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로 위험해요. 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실 텐데 유학생들도 뭐 많이 봤어요. 백신 원장님께서는 더 많이 보셨겠지만 유학생들도 실은 영어 실력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냥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실제 영어랑 뭐 우리나라에서 뭐 주로 보는 토익이나 터플, 탑스랑 뭐 별로 상관없다 하면서 이거 정말 특이한 영어네요 하면서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이거 뭐 특이한 영어인데 뭐 어떻게든 공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학하면서도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문제 유형도 안 보고 그냥 현장 가서 들어갔는데 거의 만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은 영어로 보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냥 잘 봐요. 어떤 특정 시험에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면은 잘 만들어지는 경우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경우 그 시험에 한해서는 거의 탑급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다고 보고요. 2티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1티어는 좀 힘들다.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읽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얄팍하다고 보는데 오픽 시험, 토익 스피킹 시험, 터플 시험 해갖고 그거에 맞춘 유형으로만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험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보기 시작했던 때에 취업할 때 도움된다고 해갖고 시험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 전날에 교재를 샀어요. 근데 읽어볼 시간이 없어갖고 당일날 아침에 1시간 정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구나 열심히 봐야겠다 하고 보는데 이제 최고급까지 나왔거든요. 시험 보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했냐? 안 했잖아요. 영어 시험 잘 보는 터플이나 이런 거 잘 보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평소에 영어로 글 많이 읽고서 글 많이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유형에 좀 익숙해져 갖고 시험 보면은 잘 보잖아요. 수능도 저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기본 영어 실력이 잘 된다. 그러면은 물론 수능에 맞춰서 최적화시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기가 수능만의 고유한 이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연습하는 건 좋은데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먼저잖아요. 내용 이해된 상태에서 보기 선별하는 그 훈련하는 거는 나중이다.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알려줘요. 알려줄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요. 문제 3-4세트, 많게는 10세트 이렇게 주고 연습시키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알고 잘 모르거나 조금 도움 필요한 건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을 통해서 문제 유형이 이렇다 이렇게 수업하신 분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애들이 필요한 게.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스스로 책만 읽고 스스로 생각 많이 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문제 유형에 관한 질문이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한 2-3번 풀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운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그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다 숟가락 자기가 챙겨서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차려 먹게끔 해야죠. 그렇게 훈련시켜야죠. 그러면은 모호하니까 시간 비율은 어느 정도 투자하면 될까? 수능 보는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책 읽기가 한 7 내지 8이고 문제 푸는 거는 3 내지 2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왔던 학군지에서 내신도 1등급 받고 수능은 당연히 1등급이죠. 이런 애들은 역전돼
돼 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원서 읽기보다 문제 풀기가 비중이 많았던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고요.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 9대1 해도 큰 상황은 없고 더 늘려도 된다. 네. 이거는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나고 네. 만약에 책을 좀 많이 읽은 아이들 같으면은 모의고사, 수능 학교에서도 풀고 또 이래저래 풀고 그리고 수능 하기 전에 네. 고3 됐을 때 조금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9대1? 음. 그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과학고 이런데 친구들 중에 수능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과학고 학생들 네.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많은 학생들이 책만 읽어요. 쉬는 시간에 책 읽고 막 이래요. 과학고 아이들이 그래요. 문과, 이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가보면 다 책 많이 읽고 지식의 폭이 넓어요. 수학만 잘하고 물리만 잘하지 않습니다. 물리학과 원래 제가 이제 인상이 이거예요. 천재들만 가는 데야. 평범한 애들 너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를 이미지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네. 아 천재들만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비리그는 세계 최고잖아요. 아, 네. 요분들의 특징이 어때요? 책에 있어서. 다양하게 읽고 오히려 역사나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약간 고리타분하고 네. 고전적인 것들 좋아합니다. 이 인식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얕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문과, 이과 딱 나눠갖고 이과는 수학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책만 읽으면은 입시 수학 같은 거 다 놓쳐갖고 입시는 정작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이의 하나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죠. 지적 호기심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해줘야지 발전을 하잖아요. 안 좋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 막 박사학위 따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부족한 거예요. 소통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크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죠. 성공에는 또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자기 분야 외의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회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빌 게이츠도 수학 전공이죠, 하버드. 그분 책 엄청 많이 읽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요새 좀 대세인 네. 이분도 학교 교육은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인데 책은 많이 읽는다. 맞아요. 책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도 공학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감성적인 책에 대한 접근 네. 중요하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